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플레이아데스 성단 우주인이 말해주는 지구의 미래입니다. 이 내용은 2011년도 출판사 수선제에서 간행된 책에 기인합니다. 저자는 박운기 씨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성단하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황소 자리에 있는 산계 성단으로 알려져 있죠. 일명 점생이 별 또는 칠공주 별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성단에 살고 있는 일명 카르멘이란 존재와 작가 박운기 씨가 나눈 대화 내용을 기록한 책이랍니다. 흥미롭죠? 대개 이 채널링 메시지 종류인데 이런 채널링 메시지는 서구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이 예, 플레아데스 성단에 거주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와 텔레파시로 소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것은 이 저자 박원기라는 분은 한의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1985년생으로 약과 침 이전에 따뜻한 눈빛과 정성으로 증상 이전의 증상을 가져온 마음을 치유하는 심의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원래 한의사 분 중에 도인들이 많죠. 우주 대자연과 인체와의 연관성을 공부하는 게 한의학이다 보니까 저절로 도인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절에서도 이 한의사 분들 몇 분을 만났었는데 굉장히 지식이 깊습니다. 대화도 참 잘 통하고 좋아요. 굉장히 도적이에요. 이쪽 사람들이. 그리고 한 분은 완전히 그분도 이 외계 문명에 심취한 한의사를 만난 적도 있습니다. 그분은 뭐 UFO 연구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외계 문명에 심취해 있더라고요. 아무튼 이분은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라는 생각에 마음을 깊이 알고 명상을 시작했고 그러던 중 대화하게 된 우주인 친구는 심의가 되는 길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더불어 플레이아데스 별 이야기를 통해 지구와 지구인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합니다. 저자 박운기 씨는 우주인과 지구인이 서로 대립하고 싸우는 SF 영화나 소설을 보면서 서로를 적으로 보지 않고 친구로 보는 관계는 없을까 아쉬워하면서 명상을 하던 중 지구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알려주겠다는 한 우주인과 텔레파시로 대화를 하게 되었다는 거죠. 저에게는 왜 이런 기회가 안 오나 몰라요. 마음의 준비는 늘 하고 있는데 플레이아데스 별의 철학자 카르멘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 우주인은 플레이아데스의 발전과 위기 극복 과정이 현재의 지구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하며 지구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고 말했답니다. 우주인 카르멘은 플레이아데스가 현재 6차원의 별이지만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진화한 역사를 갖고 있기에 3차원에서 5차원으로의 차원 상승을 앞두고 있는 현재 지구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먼저 경험한 선배로서 지구가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고 싶다는 것이죠. 지금 지구는 기로에 놓여 있다고 합니다. 차원 상승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찬란한 정신 문명을 꽃피 우느냐, 극단으로 치달은 물질 문명이 지구를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가서 지구가 치명적인 자정작용에 돌입하게 되느냐의 기로에 놓여 있다 합니다. 아직 어느 방향으로 갈지 확정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구의 방향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지구인들이 얼마나 깨어나는가에 달려 있다 말합니다. 이 플레이아데스 우주인은 지구 역시 우주 가족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지구가 이번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차원으로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지구의 희망은 그들의 희망이고 지구의 아픔은 그들 모두의 아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카르멘은 플레이아데스를 멸망으로까지 몰고 갈 뻔했던 전쟁의 경험이나 정신 문명을 이루는 방법, 한마음이 되지 못해 차원 상승에 실패한 경험까지도 허심탄회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년간 명상을 해온 저자는 지구의 위기를 우주인으로부터 먼저 들은 사람으로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위기를 넘겼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대화 내용을 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본문 내용의 요약입니다. 플레이아데스인들은 오래전부터 지구와 지구인들에게 간섭해 왔다. 방법은 두 가지인데 지구인으로 태어나든지 아니면 자신의 기적인 몸을 물질화하는 경우다. 지구인으로 태어나면 지구인들이 거부감은 없지만 자신의 기억을 잊어버리게 되므로 위험하기도 하다. 우주에서 일정한 수준이 되면 기적인 상태와 물질적 상태를 상호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인으로 태어나려는 영혼들이 그곳에는 많기 때문에 꼭 태어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지구에 태어나려고. 지구에 중요한 임무를 띠고 태어나는 존재들은 해당 별에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도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즉 보령이나 수호천사로 불리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지켜주고 있다는 것이죠. 도와주고. 플레이아데스 별 우주인들은 지구에 대략 5만 년 전부터 방문했다. 이들은 지구의 청동기, 철기 문물을 전수했으며 종이 제작술, 종교적 사상의 전수를 했다. 즉 신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지구의 원시인들은 이들을 보고 신으로 본 것이죠. 그래서 신으로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지구인들의 대부분은 우주에서 온 존재들이다. 아니면 조상이 우주에서 온 존재이든지 한 번 지구에 태어나면 원래 왔던 고차원적인 별로 돌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윤회를 거듭할수록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신이 다른 외계 행성에서 온 존재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완전히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계속 지구에서 윤회를 하면서 못 돌아가는 영혼은 4차원 세상에 머물고 성공적으로 공부를 마치고 돌아가는 영혼은 전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이 발전한다고 합니다. 플레이아데스 별은 5차원 별로 생성되어 7차원으로 상승했다가 다시 6차원으로 강등되었다 하며 지금 지구보다 최소 10만 년 이상 앞선 인류라 하며 수명은 1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와우. 그리스 신화는 초기 플레이아데스인과 다른 우주인들이 지구에 영향을 미치면서 신이라고 불리기 시작하였던 시절의 이야기라고 하죠. 차원 상승은 행성의 모든 생명체들의 영적 수준이 상승되었을 때 가능하며 그리고 우주의 발전에 얼마나 공헌했는가가 평가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7차원으로 상승하고 보니 5차원에서 알던 우주가 전부가 아니었다. 우주에 대한 엄청난 정보를 얻었으며 과거에는 알지 못했던 수많은 별들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우주인도 수준은 천차만별이다.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것은 봉사와 공익을 위한 것이다. 즉 보살행을 하기 위해서 그때 힘과 능력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주인들이 채널링 메시지를 통해서 지구인들에게 뭔가를 자꾸 전하는 것 자체가 그분들은 보살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문명에서 정신 문명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도 욕망, 지배욕, 소유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행성 전체가 진화한다 해도 그곳에 사는 인류가 같이 진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 변화된 의식을 가지고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려고 계속 노력을 해야 하는데 거기에 실패하면 다시 퇴보하여 강등된다.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대를 염원하는 마음과 동경이 있어야 한다. 의식의 상승과 마음 공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올라갈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음을 알게 되었으며 우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우주인들이 수없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우주를 움직이는 거대한 힘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지구는 행운의 별이다. 처음부터 진화를 테스트하기 위해 만들어진 별이다. 보통의 별들에게 있어 차원 상승이란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다. 그러니 지구에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알라. 지금 지구인의 잠들어 있던 진화에 대한 욕망이 폭발하듯 꿈틀거리고 있다. 이런 지구로 인해 우주에는 새로운 힘이 대동하고 있다. 이것은 가능성이며 희망이니 지구인이 이 희망을 지켜주어야 한다. 지금 지구는 위기의 기로에 서 있다. 다소간의 정화작용을 거쳐 차원 상승을 하여 우주 시대로 가는 경우는 물질 문명의 폐해가 극복되어 지구는 찬란한 정신 문명을 꽃피우게 되고 우주로의 자유로운 왕래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 21세기는 은하 문명 시대라고 그래서 이제 21세기 안에 다른 행성간의 예, 왕래가 이루어질 거라고 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하고는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치명적인 자정작용에 돌입하는 경우인데 지진, 화산, 쓰나미, 동물들의 떼죽음이다. 어째 지금의 지구는 후자에 속한 것 같아 안타깝네요.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일반적인 별의 역사는 세 단계를 거친다. 제1기는 정신 문명이며 2기는 물질 문명이고 3기는 물질 문명에 기반한 정신 문명이다. 하여 물질로 대표되는 온갖 유혹이야말로 위험하지만 지구에서의 공부에 꼭 필요한 요건이다. 인간의 진화는 정신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의 지구는 물질 문명에 기반한 정신 문명으로의 발전의 도상에 있다고 봐야겠죠. 영성의 뜻은 영력과 성력을 말한다. 영력은 사고와 지능의 발달이며 성력이란 성품 성자 양심과 도덕성의 부분이다. 물질 문명의 끝에 이르면 양당 간의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처하게 된다. 완전한 멸망인가 아니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영성의 고른 발달인가. 이상적인 것은 물질과 정신이 조화되어 시너지 효과를 낼 때 진화와 차원 상승이 이루어진다. 지금 지구의 차원 상승 프로젝트는 유사 일의 가장 큰 프로젝트이며 전 우주의 지원 세력이 총동원되어서 돕고 있다. 이번의 프로젝트는 속성 진화가 가능한가에 대한 테스트이다. 지구는 그동안 우주인의 전쟁터였다고 할 수 있다. 우주인의 개입이 없었던 적이 없다. 크고 작은 일들, 인종 갈등, 핵실험, 종교, 그리고 전쟁, 전염병 등 모든 것에 우주인이 개입했다.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건에도 언제나 우주인이 개입했고 알고 있는 지도자들은 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그런데 요즘 이렇게 은폐된 이런 외계 문명, 지구의 고대 역사 내용이 조금씩 이제 드러나고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전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고 음모론으로만 치부했는데 요즘은 많이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한 70~80%는 진실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100%라고 믿어서는 물론 안 되고
앞으로의 세상은 이기심을 극복하고 극단적 물질주의를 벗어나야 한다. 타인과 자연과 조화된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 본능을 극복하고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